지난 시간에 이제 고구려 할 때 처음에 이제 우리가 태교왕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왕이 세습 나타나고 뭐 옥조를 정복하고 또 이제 그 게르부 고씨들이 이제 왕이 세습하는 모습 그리고 막 요동 진출을 막 도모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고국 천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왕이 세습도 부자상속 하게 되면서 오히려 왕권이 이제 더 강화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봤고요. 부족적 성격의 오부도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이제 개편됐다. 결국에는 이 부족적 성격의 오부가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됐다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 의미는 결국엔 왕권이 그만큼 강화됐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전에 부족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부족의 족장들이 그 지역을 족장이 스스로 다스린다라는 거고요. 행정구역상으로 편제만 됐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왕권이 강화되고요. 족장은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또, 우리가 이제 고국천황 할 때도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제 진대법, 요거 이제 나온다 했죠? 그거 이제 확인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미천왕 때, 뭐 낙랑군을 이제 점령을 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고국원왕 때, 이제 고국원왕이 백제 근초고왕에 의해서 평양성에서 전사했던 모습, 그거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고구려가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이제 볼 때, 이 소수리망이 어떤 이제 기틀을 닦으면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소수리망의 업적 세 가지 잘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불교를 받아들이고요. 율령을 반포하고요. 그 다음에 태학이라는 학교를 만들었다라는 거 세 가지 꼭 기억을 하고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이제 두 명의 이제 고구려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거예요. 자, 누구냐면, 자, 광개토대왕. 여러분들이 이제 고구려의 왕이다라고 하면 제일 많이 기억하는 게 이 광개토 대왕과 그 다음에 이제 이 광개토 대왕의 이제 그 아들 장수왕 많이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자, 한번 같이 오늘 한번 봐볼게요. 자, 광개토 대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세기 후반에 이제 왕이고, 자, 보면은 소수리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대 왕이고요. 광개토 대왕은 이제 고구려의 19대 왕입니다. 참고로. 자, 일단 이름 명칭부터 한번 봐보세요. 광개토. 넓은 영토를 개척했다 이런 뜻이야. 넓은 땅을 개척한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광개토 대왕의 어떤 이제 그 어떤 중요한 업적이다라고 하면 결국엔 뭐겠어? 영토 확장과 관련된 내용,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중요할 텐데, 자, 첫 번째,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한번 봐볼게요. 뭐냐면은, 자, 왜구를 격퇴했다라는 건데요. 자, 이 왜구를 격퇴했다라는 거는, 자, 신라를 구원했다라는 거야. 자, 신라에 당시 이제 일본 왜구들이 이제 쳐들어왔는데요. 자, 그 왜구를요, 어떻게 돼? 이 광개토 대왕이 무찔러줬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이제 지도를 잠깐 한번 봐볼게요. 자, 지금 이제 우리 고구려가 여기 있다라고 하고요. 신라, 일단 백제, 여기 가야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지금 낙동강이에요. 자, 일본의 왜구가 이 낙동강을 타고 이제 올라와서 어떻게 돼? 신라 경주 쪽으로 이제 쳐들어온다라는 이제 그 첩보가 들어온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당시 이제 신라는요, 뇌물마립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뇌물마립간. 뭐 우리 나중에 이제 신라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이 뇌물마립간이 어떻게 돼? 이 고구려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이제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이제 구원해주기 위해서 기병을 이제 보내줍니다. 신라에. 자, 그러면서 이제 신라에 쳐들어왔던 왜구를 격퇴해줬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자, 광개토 대왕이 이 신라에 쳐들어왔던 왜구를 격퇴해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유물이나 유적이 또 발견이 돼요. 자, 첫 번째는 호명 그릇이라는 게 발견이 돼요. 자, 이게 뭐냐? 일단 그릇이고요. 호라는 글자가 새겨진 그릇이다라는 건데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청동으로 만들어져서 청동. 요런 그릇이야. 청동 그릇인데요. 요걸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쓰임새가 뭐였냐면 고구려 군사들이 여기다 이제 밥 해먹는 밥그릇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 근데 이게 어디에서 발견이 되냐면 경주에서 이게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경주 그 귀족의 무덤에서 이 호우명 그릇이 발견이 된 거예요. 자, 고구려군이 쓰는 이 호우명 그릇이 신라 경주 수도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국에는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쳐들어왔던 왜구를 격퇴해줬다. 군대를 보내서. 그 사실을 이제 증명해주는 이제 유물이 되겠고요. 또, 자, 이런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이제 적어놓은 비석이 있어요. 자, 광개토 대왕릉비. 자, 우리 광개토대왕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 장수왕이 광개토대왕의 그런 이제 업적을요. 이제 비석에 남겼는데 그 광개토대왕의 비에도 보면요 이제 그 이 왜구를 격퇴해줬다라는 그 사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광개토대왕의 업적에서 중요한 게 자 먼저 자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거야. 자, 우리 이 연호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황제들만 쓰는 게 일단 연호예요. 그 다음에 이 연호라는 건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그 해를 그 해죠. 그 해를 부른다 이런 거야. 그래서 자, 황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즉위했어요. 그럼 그 해를 이제 그 황제의 어떤 이제 그 명칭, 그러니까 부르는 명칭을 이제 새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광개토대왕이 우리나라 최초 연호를 사용했거든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그 연호의 이름이 뭐냐면 영락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광개토대왕 1년이 영락 1년. 그 다음에가 영락 2년.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 해를 부르는 이제 칭호, 명칭인데 원래는 중국의 황제들만 쓰는 게 연호였어요. 우리는 못 썼어. 근데 어떻게 돼? 광개토대왕 때 우리나라 최초로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거는 광개토대왕이 그만큼 당시 중국과 대등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고구려인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뭐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우리나라 최초로 연호를 사용했는데 그 연호를 영락이라고 했다라는 거 요거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여기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런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자, 영향이 있어. 뭐냐면은 자, 금관가야. 가야가 쇠퇴했다. 라는 게 이제 영향이에요. 자, 보면은 쇠퇴하고 그 이제 주도 세력이 이제 대가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일단 나중에 가야를 우리가 또 확인할 텐데 가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맹왕국 단계에서 이제 멸망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야는요 여러 개의 가야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 초기에 이 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가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관가야라고 얘기하는데요. 처음에는 이 금관가야가 이제 주도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신라에 쳐들어졌던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자, 왜구가 이제 도망가는 거야. 고구려군이 내려와서 이제 싸우면서 진 거야. 지면서 도망가는데 그럼 올라와서 낙동강으로 이렇게 도망갈 거 아니야. 근데 금관가야가 이 가야가 어디냐? 김해 지역에 있다는 낙동강 옆에 있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일본 그 왜구가 이제 후퇴하면서 이 금관가야 지역에 가는 겁니다.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 고구려군이 쫓아가는 거야, 끝까지. 그러면서 이 금관가야 지역이 어떻게 돼? 전쟁터가 돼버리면서, 쇠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육지 안쪽에 있는 고령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고령 지방의 대가야로 그 중심지가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야 연맹을 이끌던, 그러니까 주도하는 그 가야 세력이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이동을 했다라는 거. 그 어떻게 원인이 되는 게, 이 신라에 쳐들어왔던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변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요동과 만주를 장악을 했다라는 거야. 자, 여기 요하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요동이죠. 자, 우리가 그 태조왕 때부터 요동 진출을 약간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막 여기 서안평 여기 막 공격을 하면서. 그런데 지금 이제 광개토대왕 때 와가지고요, 요동이랑 만주 일대, 여기를 다 이제 어떻게 돼? 영토를 넓혔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잘 이제 기억을 하고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광개토대왕의 이런 이제 업적들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의 아들. 아주 오래 살았대요. 그래서 장수왕이에요. 진짜 오래 살아서 이름이 장수왕이에요. 자. 자, 장수왕 같은 경우에는 우리 5세기 전반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장수왕의 이제 업적은 좀 중요한 게 자, 남진 정책을 펼쳤다라는 거야. 남진 정책. 뭐겠어? 남쪽으로 진출하겠다. 남쪽으로 진출하겠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서 수도를 바꿉니다. 자,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평양 천도.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요. 요게 이제 427년입니다. 연도는 꼭 안 내도 돼요. 근데 대충 이제 이게 몇 세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이 세기가 몇 세기냐는 그래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수왕은 5세기, 막 이런 식으로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꼭 확인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남진 정책으로 고구려가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대요. 자, 고구려가 어떻게 돼? 밑으로 내려오니까, 자, 우리 밑에 있던 이제 백제와 신라는 어떻게 할까? 두려움에 이제 휩싸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라와 백제가 어떻게 돼? 동맹을 맺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제 동맹이라고 얘기해요. 자, 장수왕이 남진 정책으로 인해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니까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여기 있죠? 옮기니까 밑에 있던 백제와 신라는요 이제 동맹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에는요, 자, 당시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자, 한강유역 한성을 함락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한강을 장악했다. 자,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지난번에? 한강을 장악하면 그 한강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전성기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지금 고구려의 전성기는 한강을 차지했던 5세기 장수왕 때가 고구려의 전성기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구려가 한강을 차지하고요. 이에 따라서 백제는 어떻게 할까? 지금 수도를 잃어버린 거잖아. 원래 한성을요. 도망갑니다. 밑으로 내려가요. 자, 이거에 대한 영향으로 백제는요 웅진으로 수도를 옮겨요. 지금의 우리 이제 공주 지역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요 상황에서, 그러니까 요때 이제 백제, 계로왕이 전사합니다. 같이 알고 있어요. 자, 이 한성, 이제 장수왕이 이제 한성 공격할 때 당시 이제 백제 왕이었던 계로왕, 전사했다라는 거예요. 아차산성이라는 곳에서, 그거 참고로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장수왕에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좀 자주 언급되는 거. 자, 그게 무엇이냐면, 자, 중국의 남북조와 교류했다라는 거야. 자, 중국의 남북조와 교류했다. 자, 그거 여러분들 확인하고요. 자, 이 남북조는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또 아까 여기 나왔던 거. 자, 장수왕이 이제 자기 아버지 광개토 대왕의 비석을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비석 만들고. 자, 우리가 이 삼국시대에 유행하는 게 있어. 뭐냐면은 영토를 이제 확장을 하게 되면요, 그거에 대해서 이만큼까지가 내 땅이야 라고 하면서 비석을 세운단 말이야. 자, 이 장수왕이 만든 비석이 있어. 어디에 만들었냐면 충주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충주 고구려비 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제 충주 중원 고구려비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장수왕이 이제 중국의 남북조와 이제 교류했다라고 얘기했었죠. 이제 그 중국 그 남북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볼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중국 역사를 이제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중국은 우리가 이제 하라는 나라부터 이제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근거가 많이 부족해서 이제부터 인정을 안 하고, 우리 교과서에 어떻게 돼요? 상나라 때부터 이제 중국 나라 배우죠? 자, 은허라는 수도를 갖고 있어서 은나라라고도 얘기하고요. 우리 뭐 각골문 막 이런 거 이제 확인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등장했던 나라가 주나라죠. 공건제. 자, 주나라가 이제 수도를 옮기면서 중국에 여러 개의 나라들이 막 등장을 하면서 서로 막 싸워요. 자, 그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춘추 전국시대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기를 통일했던 게 바로 진이라는 나라예요. 우리가 진시황제 혹시 들어봤어요? 진시황제가 이제 그 중국을 이제 통일을 하고요. 본인이 처음으로 이제 황제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진나라는요 15년 만에 망해버려요.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중국을 통일했던 나라는요 한나라라고 이제 하고요. 자, 이 한나라가 약 한 400여 년 정도 이제 그 유지됐던 나라예요. 자, 우리 고조선 멸망시킨 나라죠. 자, 그 다음에 한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중국이 크게 이렇게 세 개로 쪼개져요. 자, 위, 초, 오 이렇게 이제 쪼개지고요. 자, 결국에는 한나라, 오나라 다 멸망을 하고요. 자, 이 위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진이라고 이제 나라 이름을 받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이제 중국 그 만리장성 북쪽에
5개의 오랑캐들이 살았대요. 흉노, 그 다음에 이제 뭐 선비, 뭐 저, 갈, 강 해가지고 5개의 어떤 이제 유목민족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오호라고 불러. 5개의 오랑캐. 자, 이 오호들이 어떻게 돼? 내려와요. 중국 땅으로 내려온단 말이야. 자, 여기 지도를 잠깐 한번 가볼까요? 자, 황허, 양스, 요허. 자, 요게 어떻게 돼? 요게 만리장성 이렇게 쌓은 거잖아, 지금. 옛날에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국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우리 보통 여기 안보가 바깥에 여기를 다 이제 중국이다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옛날에 이제 중국이다라고 하면은 이 만리장성 안쪽만 중국이에요. 만리장성 바깥에는 그냥 오랑캐들이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오랑캐들, 유목민족들이 사는 거야. 우리가 옛날에 이제 중국 사람들, 중국에 있는 나라라고 하면은 만리장성 안쪽만 이제 중국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여러분들 기본 개념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요. 자, 지금 이제 오호들이 어떻게 돼? 막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야.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 진나라는요. 밑으로 내려와요. 자,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진이라고 얘기해요. 약간 이제 동쪽으로 내려왔다. 이때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중국에 있는 상추, 진한, 막 이런 나라들, 다 황허 이쪽에서 탄생한 나라야. 근데 지금 처음으로 어떻게 돼? 진나라가 이 양지강 쪽으로 강남지방으로 내려온 겁니다. 동진 때. 참고로 이제 보고요. 자, 이 오호들이 내려와서 16개의 나라를 만들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16국이라고 얘기해. 오호들이 16국의 나라를 만들었다. 자, 근데 이 16국은 통일한 게, 자, 선비족이라고 하는 이제 아까 이 오호 중에서 선비족이 이제 통일을 하게 되는 거야. 이 선비족이 만든 나라, 이 북이라는 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고요. 자, 이 북이는 다시 이제 동이, 서위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고요. 동이는 다시 이제 북제, 서위는 이제 북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동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 제, 양, 진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해요. 자, 그러다가 이 시기를 또 통일한 게 수나라,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 지금 삼국시대가 요 당나라 때까지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고 일단은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도 지금 혼란한 시기잖아. 요 혼란한 시기를 부르는 명칭이 있어. 자, 위진, 남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 북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 해서 남조, 북조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북조들은 보통 여기에 있는 거고요. 남조들은 여기에 있는 거야. 자, 그래서요. 자, 이 시기를 이제 위진남북조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우리가 지금 장수왕이 이제 중국의 남북조와 교류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원래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거 소수림왕 때 우리 불교 받아들였잖아. 불교 아까 누가 전했어? 그 전 시간에. 불교. 전진이 우리 고구려한테 불교를 줬다라고 했죠. 이 전진 같은 경우에 이 16국 중에 이제 하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북조야. 우리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북조랑 친해요. 옛날부터. 교류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원래 중국 사람들, 남조와는 이제 교류를 안 하다가 장수왕이 어떻게 돼? 이 한강 차지하고 나니까 한강에서 어떻게 돼? 중국과 직접 이제 바다로 이제 교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때부터 어떻게 돼? 고구려 장수왕은요. 북조랑도 교류하고요. 남조랑도 교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요게 요 말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볼 건데, 백제 같은 경우에는 불교를 받아들일 때 이 동진이 불교를 전해줬단 말이야. 백제 뭐야? 처음부터 한강유역에서 만들어진 나라잖아. 한강의 이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좋은 거.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중국 나라 동진으로부터 백제는 불교를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남조 북조 중국 역사에 대해서 잠깐 이제 확인을 했었고요. 자, 지금 우리 이제 표로 오늘 이제 배웠던 고구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고백신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고구려 파트만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오늘 배웠던 거.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조왕, 1세기 후반의 태조왕 때부터 이제 왕위 세습 막 나타나면서 중앙집권 국가의 어떤 이제 기틀을 다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고난 상황 속에서 자, 2세기의 구국초당. 자, 이때 이제 행정적인 오구,
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뭐 진대법 이런 거 있죠. 자, 4세기 전반에 미천왕 등장해서 낙랑군을 종명하고요. 자, 구국원왕 등장을 해서요. 이제 백제 그 근초고왕에 의해서 돌아가시고 평양성에서 자, 그다음에 소술이 막 나오는 거지. 세 가지 업적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불교 수용, 율령반포, 태약 설립. 자, 그다음에 오늘 배운 거 이제 자, 광개토대왕. 자, 영토를 넓혔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요동부터 북쪽으로는 만주 지역까지 영토를 이제 확장시켰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고요. 또 신라에 쳐들어왔던 왜구를 격퇴해줬다. 그 왜구를 격퇴해줬다라는 근거는요. 호우명 그릇이라든지 광개토대왕릉 비의 어떤 비문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광개토대왕이 이렇게 왜구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당시에 이제 가야 연맹을 주도했던 금관가야 세력이 이제 피해를 입어가지고요. 쇠퇴했다라는 거죠. 그 주도권이 대가야로 넘어갔다라는 거 확인하고요. 또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거. 자, 그거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5세기에 들어서 자, 장수왕. 자, 장수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진 정책을 펼쳤다라는 거죠. 자, 남쪽으로 진출한다. 그래서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기고요. 자, 그런 상황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밑에 있던 백제와 신라는 위기감을 느껴가지고요. 낮의 동맹 맺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장수왕은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오면서 한강을 이제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한강을 차지하면 그 시대의 전성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고구려의 전성기는 몇 세기라고요? 장수왕의 5세기다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고구려의 전성기는 5세기다라는 거, 한강을 차지하고 있는. 자, 한강을 차지하게 되면서 중국과 이제 직접 교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중국의 남조와도 이제 교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남북조와 다 교류를 했다라는 거 확인하고요. 또 이제 어떻게 돼? 광개토대왕릉비라든지 또 이때 보면은 영토를 확장하면 유행하는 게 이만큼까지 내 땅이에요 라고 하면서 비석을 만든다라고 얘기했죠. 충주에다가 고구려비, 충주 중원 고구려비, 충주 고구려비를 이제 세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표로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이제 해 놓으세요.